1142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1142화의 표지입니다. 최근 표지에서는 후주에게 잡혀있는 울티, 페이지와 그리고 이를 보고 있는 야마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울티가 고문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며 야마토가 울티를 구해줄 거라 생각해 야마토와 후주의 대결을 표지를 통해 나올 거라 예측하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쉽게 야마토가 후주를 압도할진 몰랐네요. 분명한 건 야마토의 강함은 조로 상디 징배 바로 미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로 보입니다. 물론 징배보다 더 가볍게 제압했기에 야마토는 징배보다 더 위일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요르문간들을 날려버리는 사우로입니다. 버스터콜 당시 혼자 군함 5대를 날려버린 사우로인 만큼 요르문간들을 일격에 날리는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사우로의 공격이 가프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사우로도 쿠장과 같은 라인인 만큼 추후 사우로도 가프의 제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질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신의 기사단의 능력입니다. 아이들은 잠든 상태로 공포의 화살표를 보고 해안가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상상했던 공포의 생물들이 실제로 나타나죠. 342화 마지막에 소머즈가 자고 있는 킬령엄에게 고생했다고 말한 걸로 보아 아이들을 재우고 아이들이 상상했던 공포의 괴수를 만든 건 킬링엄의 능력으로 추정되죠. 현재 킬링엄의 외형이 신화 속 동물인 기린인데, 기린의 능력 중 하나는 꿈을 실현화시키는 존재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안제입니다. 안제는 수업을 하며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무서워하는 걸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무서워하는 걸 그리라고 한 날 신의 기사단이 이 공포를 실체화했죠. 마치 안제가 해당 능력을 가진 신의 기사단이 엘바프에 올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즉 안제는 배신자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안제에게는 배신자 떡밥이 있습니다. 안제의 이름은 영어로 ANGE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로 안제는 천사 엔젤을 뜻합니다. 천사는 신의 사자로 신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원피스 세계관 속 신은 이무이며, 이무를 지키는 기사단은 신의 기사단이죠. 즉 이름 떡밥으로 보아 안제는 이무의 수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볼 건, 신의 기사단이 성에 도착한 건 마침 엘바프의 밀짚 모자 일당이 도착해 서쪽 마을에서 연애를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누군가 신의 기사단에게 경비가 허술할 때 오면 된다고 말해준 것처럼 말이죠. 또한 1142화에서는 울프 선생님이 다친 채로 등장했습니다. 이어서 체육교사 울프는 아이들을 만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142화 마지막에 소머즈는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고통을 수반하는 법. 아마 울프가 다친 건 해안가로 향하던 아이들을 만지자 고통이 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소머즈의 능력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안제가 아이들을 만지는 장면이 나왔지만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체육교사 울프 선생과는 다르게 말이죠. 분명한 건 원피스에서 배신자는 빼놓을 수 없는 장치이기에 엘바프에 배신자가 있는 건 전혀 이상할 수 없겠죠. 다음 주요 장면은 해방된 로키입니다. 로키는 헤르속 한짝으로는 자신을 막을 수 없다며 라그나르로 아담을 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낭뢰가 내려오며 화재가 발생하죠. 여기서 먼저 생각해볼 건 낭뢰를 만드는 라그나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능성, 악마의 열매를 먹은 망치입니다. 다만 이는 아닐 거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사물에 들어있던 악마의 열매는 모두 동물기였습니다. 아마 사물의 악마의 열매를 먹을 수 있던 이유는 동물기에는 의지가 깃들어 있기 때문인 걸로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볼 건, 동물계 열매가 들어있던 사물들은 능력을 사용할 당시 해당 동물로 변했습니다. 즉 로키가 라그나르를 사용할 당시 동물로 변한 흔적이 없던 걸로 보아 악마 열매를 먹은 망치는 아니겠죠. 두 번째 가능성은 다이얼입니다. 다이얼은 하늘섬에서 사용된 열이나 빛, 소리, 충격 등의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방출하는 조개입니다. 물론 다이얼은 조개이며 해당 조개의 에너지를 담는 것이기에 로키의 망치에는 조개, 즉 다이얼이 붙어 있을지도 모르죠. 세 번째 가능성은 소울입니다. 즉 크리마텍트에 담긴 제우스처럼 로키의 망치, 라그나르의 제우스와 같은 구름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제우스는 빅마의 소울소울 열매로 만들어진 구름이라면 라그나르에 담긴 구름은 소울소울 열매의 선대주인 카르멜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구름이라는 거죠. 물론 혹자들은 능력자가 기절하거나 죽으면 능력이 해제되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리아 같은 경우는 기절해도 그림자 능력이 해제되지 않죠.
과연 라그니르의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로키의 망치에 라그니르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루피와 로키의 합동 공격입니다. 1076화 속 루피와 루치는 힘을 합쳐 세라핀 쿠마를 날려버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애니에서 표현되기를 루치의 유광권과 루피의 킹콩건에 건이 함께 외쳐지며 합동 공격의 표현이 배가 되었죠. 저는 로키의 망치의 이름이 라그나르로 밝혀질 당시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한 엘바프의 상징 단어 세계의 종말을 의미하는 라그나로크도 아닌 라그니르는 무슨 의미일까? 아마 이는 북유럽 신화 속 세계의 종말을 의미하는 라그나로크와 북유럽 신화 속 상징 무기인 토르의 멸리르를 합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로키의 라그니르 공격과 루피의 레드로크 공격이 합쳐진다면 라그나로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라그나로크는 세계의 종말이라는 나쁜 의미이지만 원피스 세계관 속 정의의 단어 해군이 나쁘고 악의 단어인 해적이 정의로 그려지고 있는 만큼 루피와 로키의 라그나로크 공격은 오히려 엘바프 해방의 상징 단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이 공격은 신의 기사단을 몰아내는 기술이 될 수도 있겠죠. 분명한 건 로키는 선역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루피와 로키의 동맹이자 합동 공격은 시간 문제라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볼 건 로키는 신의 기사단이 엘바프를 세계정보의 휘하에 두려는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 로키는 샴록의 공격에 의해 기절해 있는 상태로 보였지만 로키의 기절은 거짓말인 게 루피가 깨웠을 때도 확인된 만큼 로키는 신의 기사단의 계획을 몰래 들었을 겁니다. 즉 로키가 지금 당장 수갑을 풀려고 하는 이유 역시 선역인 로키가 신의 기사단을 막고 싶어서일 확률이 크겠죠. 다음 주의 장면은 군코의 두려움입니다. 소머즈는 두려움의 생물을 보며 군코에게 말합니다. 이봐 군코, 너 두려워하는 건 있나? 이에 군코는 답하죠. 니카. 최근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는 군코가 태생이 천룡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잠시 이야기할 텐데 해당 영상을 보신 분은 구간 설정을 해놓을 테니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1137화에서 세계 기조로 소개된 피거랜드 샴록, 그리고 1086화에서 천룡인의 이름 뒤에 성수론이라는 뜻의 세인트 성이 붙은 갈리, 마찬가지로 셰퍼드 가문으로 천룡인의 이름 뒤에 성수론이라는 뜻의 세인트 성이 붙은 소머즈, 그리고 리모시프 가문으로 천룡인의 이름 뒤에 성수론이라는 뜻의 세인트 성이 붙은 킬링원까지 이들은 모두 천룡인입니다. 분명한 건 군코는 로키에게 신의 기사단으로 영입 제의를 하며 말했습니다. 신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기회란 갈망에도 이를 수 없는 것. 이를 동의할 수 있는 건 신의 기사단이 된다는 건 천룡인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샴록처럼 처음부터 천룡인 중에 뽑히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혹은 로키처럼 하계인이지만 신의 기사단으로 뽑혀 천룡인이 된 케이스도 있겠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군코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신의 기사단들은 모두 천룡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코는 소개가 다릅니다. 군코는 다른 신의 기사단과 다르게 단지 신의 기사단 군코, 화살표 열매, 화살표 인간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군코는 소머즈 킬링처럼 천룡인 이름 뒤에 붙는 성이 적혀있지도 샴록처럼 세계기족이라고 소개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이는 군코는 태생의 천룡인이 아닌 압도적인 강함으로 인해 상부에게 선택받은 신의 기사단이 되었기 때문인 걸로 보이죠. 이 가설대로라면 군코에게 이상했던 부분이 하나 해결됩니다. 에그드편에서 등장한 오르손 초대형 괴생명체로 변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동아시아의 전술 속 요괴들 환수종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는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동물계 악마 열매 능력자를 소개할 때 동물계 땡땡땡 열매, 땡땡종 모델, 땡땡 형식으로 쓰입니다. 다만 오르손은 그저 샌드원, 규키 등 변시체의 종명만이 적혀 있었죠. 마치 이게 이들의 본모습, 진짜 종족인 것처럼 말이죠. 다만 블로블스였던 세톤이 이무에 의해 죽어버린 걸로 보아 이 모든 능력이 오로성 본연의 열매 능력이 아니라 이무로부터 받은 능력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설대로라면 샴록이 검에서 케로베로스를 꺼낼 당시 동물계 열매로 소개된 것이 아닌 오로성처럼 단지 케로베로스 변시체의 종명만이 적혀 있었던 이유도 샴록의 검의 능력 역시 이무에 의해 부여받았기 때문인 걸로 보이죠. 그런데 군코는 소개될 당시 화살표 열매로 소개되었습니다. 앞선 가설인 군코는 신의 기사단으로 영입된 자라는 가설이 맞다면 군코는 다른 이무의 수하들과 달리 악마 열매 능력자처럼 소개된 이유는 군코는 원래 악마 열매 능력자였고 주 신의 기사단으로 영입되었기 때문인 걸로 보이죠. 정리하자면 악마 열매 능력자 군코는 신의 기사단으로 영입된 자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군코는 니카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파괴의 신 니카를 두려워하는 엘바프의 아이들처럼 말이죠. 즉 군코 역시 파괴의 신 니카의 전설을 알고 있는 엘바프 출신일 수 있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군코는 카르멜이 데리고 있던 엘바프에 있는 양의 집 아이일 확률이 높겠죠. 분명한 건 카르멜의 인신매매상으로 군코는 양의 집에서 신의 기사단으로 팔린 걸로 보이죠.
이 가설대로라면 해당 영상에서 말한 혁명군 가설은 아닌 걸로 보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